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23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5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발, 피다 라는 의미의 이 발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천간, 북방, 겨울을 뜻하는 개, 펴다, 출발하다 라는 의미의 발, 산에 오르다 할 때 그 오르다 라는 의미의 등, 이런 한자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한자는 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그 병들다 할 때의 병자를 살펴봤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병들어 돌아눕다 라는 의미의 역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병이라는 칠, 병들다 라는 병, 치료하다 라는 료, 암에 걸리다 할 때의 암, 고통스럽다 할 때의 통, 증상 할 때의 증, 이런 다양한 한자들이 바로 병들어 돌아눕다 라는 의미의 역부를 쓰는 한자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자로 살펴볼 개자, 북방 또는 겨울 이라는 의미의 천간, 우리가 60갑자라고 할 때의 천간은 10개, 지지는 12개에서 총 60을 구성하죠. 하나씩 건너 띄우면서 그때의 개자인데, 현대 한국어에서 이 개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 사라진 옛날 글자이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것 두세 개만 살펴보고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인데요. 현대 한국어에서 쓰는 그 단어는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항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미자라고 하는 것은 조선 쪽 3대 왕이 태종이죠. 태종 때 만든 활자를 얘기합니다. 책을 만들 때 쓰는 그 활자를 얘기하죠.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조 6대 왕 단종을 쿠데타로 폐위시키고 5대 왕 문종의 동생인 세조, 즉 6대 왕 단종의 삼촌 숙부죠. 숙부인 수양이 7대 왕 세자가 되기 위한 반란을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유정난은 사실상 이제 성공한 반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유한 좋은 평을 받는, 그러니까 한 일에 대해서는 좋은 평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이제 대하다라는 의미의 대자가 되겠는데요. 상대방 또는 대하다라는 의미의 대자가 되겠습니다. 이 대자는 이렇게 문자, 그럴 문자처럼 해서 마디촌을 써서 대라고 하는 거로 약자로 쓸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 약자는 중국의 간체하고는 다릅니다. 대만, 일본, 한국에서 쓰는 약식 그 번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대접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대접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뭐 대 뭐 할 때의 대자, 갑대을 A 대 B 할 때의 대자는 벌서스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것이 경쟁을 이루는 그런 구조를 비교하거나 경쟁을 이루는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질문에 응답하는 것을 대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대답하다라는 말은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에 대한 응대에도 대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오케이냐 또는 노냐 하고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답을 주는 거를 대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반대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반대편 쪽에 있는 사람 또는 파트너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은 이쪽과 저쪽이 계약을 체결할 텐데 이쪽의 상대방이 저쪽이 되는 거죠. 또 저쪽으로 볼 때는 상대방 이쪽이 상대방이죠.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것이 없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갖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힘을, 권력을 가졌다. 그러면은 반대를 할 세력이 없다라는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절대 또는 절대로라는 것은 기필코 반드시라는 뜻인데 이거는 부정어에서만 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런 부정어에서만 쓰이는데 그 부정어에 쓰이는 의미가 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응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요청하거나 말을 하거나 원하거나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일이 닥치기 전에 그러한 일들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한자, 세 번째 한자는 로 자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단어의 첫 번째로 올 때는 노로 읽게 되죠. 나이 들다, 늙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서 노인 또는 늙다 라는 의미의 노자가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늙다 라는 의미의 노자가 되겠습니다. 노인 하면 60세 이상이 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물론 만 나이죠. 그런데 이 노인이라는 것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같으면 40이 넘으면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자를 낳으면 노인이었죠. 근데 지금은 60도 뭐 노인이라고 안 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 생애주기, 영양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구분하는 생애주기에서 60세가 넘어서면 노인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초로에 접어들다 할 때 이 초로라고 하는 것은 아직 노인은 아니고 이제 노인에 가까워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이 초로라고 하는 이 글자 자체는 이게 초가 처음이란 뜻이고 이 로가 늙었다는 뜻이니까 막 늙은 연령층에 들어가다라는 의미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초로가 이제 60이 되는 거죠. 노인을 60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옛날에는 40이 넘으면 초로가 됐었죠. 지금은 60이 넘어야 초로가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노파라 하면 늙은 여자를 얘기합니다. 경로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 사상 중에서 노인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 그러한 이제 그 전통이 있죠. 그러한 그 생각, 이데올로기를 경로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대중교통을 보시면 경로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자리를 양보하도록 강제하는 그러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노파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세가 드신 그 어머니, 할머니들이 다 장성한 자녀들한테도 계속 그 무언가 잔소리를 하시죠. 그 조심하라고 그런 뜻에서 과도한 우려를 얘기합니다. 해로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탄하게 늙어가다, 사이좋게 늙어가다라는 뜻으로 부부가 아주 오랫동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일찍 죽는 게 아니고 둘 다 오래 살은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80 이상 둘 다 오래 살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한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요. 노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 구축물, 건물 이런 것들이 수명이 다해서 그대로 그러니까 수선을 하지 않고는 그대로 쓰기가 어려울 정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노련하다라는 말은 아주 경험이 많아서 그쪽 일에 대해서 아주 잘 처리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회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노회하다 하면 노련함 플러스 아주 교활해서 상대방을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얘기하죠. 근데 특히 그 쓰레기 중에서도 인체 내에서 발생해서 체외로 배출해야 될 것들을 특히 뜻합니다. 원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 경험이 많거나 또는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그 공을 또는 기여를 한 연세 드신 분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참고 부수 하나 그리고 세 개의 한자 및 같은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